오늘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국회 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지난주 월수금 최고위도 다 현장에서 했습니다. 가급적 최고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차량 5부제 제 끝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오늘 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우리 마포 주민들, 서울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시고 따사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차량 5부제를 잘 지켜주셔서 중동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무박 일정으로 경상북도 일대를 다녔습니다. 세종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서 서해 수호날 주념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작년 경북 큰 산불로 전년 고찰이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그 고운사 현장에 가서 주지 스님과 자연 복원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복원이 차질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 영덕 대개 축제 현장에 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제가 노래 한 곡도 하고 영덕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청어잡이 배를 타고 4시까지 조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경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그분들의 애환, 노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요. 살다 새벽 5시에 정책 간담회는 처음 해봅니다.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청어잡이 배가 하루 나가는데 기름이 한 드럼이 필요한데 한 드럼 값이 17만 4천 원인데 이게 1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27만 4천 원이 되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22만 4천 원부터 오른 분의 70%를 보전해 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기왕이면 20만 4천 원부터 오른 가격의 70%를 보전해 주십사라는 민원을 제가 청취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한국인 선원 4명, 외국인 선원 6명인데 외국인 선원 1명 TO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시길래 잘 조율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간담회가 끝나고 잠깐 씻고 9시 반에 포항에 있는 천년고찰 보경사에 가서 또 포항 시민들과 만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분위기가 좀 좋다고 해서 들떠서 오버토킹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로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 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여 4월 1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전쟁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힘도 이번 전쟁 추경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봐서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입체 여지 없이 대비실 꽉 메운 우리 서울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이렇게 현장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해도 부족함 없는 자부심입니다. 5대 메가시티와 3대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돌리는 든든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더 서울답게 만드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며 서울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 사고가 있었군요. 지난 주말 한강에서 유람선이 멈춰 364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일수록 작은 빈틈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뼈아픈 선례들을 통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 그 모범을 서울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성과 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예방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마포에서 마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하려고 했던 서울시, 결국은 행정법원에 의해서 패소되고 그리고 서울시가 잘못한 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재판받고 하다가 결국 서울시가 패소했는데 그동안 이 소모적인 이 낭비를 또다시 서울시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항상 상향식 민주주의로 도시 민주화를 이루어서 서울 시민들에게 모든 행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번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서울시 패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서울 시민이 원하는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서울시의 시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전용기, 김동하원, 서민석 변호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에는 해당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에게 했다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이것도 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검사들이 마음대로 보석해 줄 수 있나 보죠?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작 기소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내내 우리가 비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겠구나, 검사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했던 것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사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의 민낯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서영교 전 최고님 리액션이 아주 좋으신데요. 이재명 대표 시절 저도 최고위원이었고 서영교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우리가 항상 그랬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내내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맥을 짚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검사의 녹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고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